그 다음은 이제 발전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발전기의 작동 원리. 발전기에는 다이오드가 내장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이오드가 내장되어 있다. 맞죠? 다이오드가 이제 내장되어 있어서 전압 조정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있었고 그쪽에서 이제 정류기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충분히 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6개의 다이오드가 붙어져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적인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 2강 파트 제일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서 그때 끝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다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다시 한 번 더 그거를 봐서 한 번 더 이해를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인터넷 강의가 이런 좋은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려 그러면 목도 아프고 짜증도 나고 승질도 날 텐데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선생님 조회수는 높아지고 여러분들 선생님은 강력한 유튜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이해 안 가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냥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AC 전류를 어떻게 DC 전류로 정류하고 나서 뭘로 B단자에서 모든 전기장치 갑자기 물방울이 나왔습니다. 봤습니까? 이제 탁 튀어나왔었는데 죄송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인데 이렇게 물이 튀어가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닦고 소독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AC 전류를 DC 전류로 정류한 후에 B단자에서 모든 전기장치에서 DC 전류를 공급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기에 선생님이 지난번에 작년에 발전기 혹시 뗐던 기억이 납니까? 발전기를 여러분들 충전 장치를 하면서 뗐었습니다. 뗐었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제 자동차에 있는 전기 장치 충전 배터리가 일단 배터리부터 먼저 제거를 하고 나서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전기에 있는 전기 장치를 제거해야 되는 거였죠. 그 전기 장치 전기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비단자였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아, 네, 기억이 난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B단자를 이렇게 제거를 하잖아요. B단자를 먼저 제거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B단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이 B단자를 통해서 이 DC 전류가 공급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발전 전압은 자동차의 ECM의 목표값을 유지하도록 레귤레이터에서 제어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ECM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ECM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ECU랑 같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괜찮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엔진 컨트롤 유닛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에서 ECM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일렉트로닉 컨트롤 메저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또 검색을 하다 보니까 ECM이 또 다른 형태의 ECM이 있더라고요. 일렉트로닉 크로밍 미러라고 있는 놈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검색을 하다가 선생님 내가 보니까 ECM이 다르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위해서 선생님이 하나 더 찾아놨습니다. 일렉트로닉 크로밍 미러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눈 보호 이제 룸밀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발전기의 이제 구비 조건을 한번 우리들이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왜 AC 발전기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 우리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건 DC 발전기인데 왜 꼭 AC 발전기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 구비 조건을 통해서 안 했습니다. 통해서 발전기의 구비 조건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엔진의 모든 속도 범위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어떻게 충전 전압이 어떻게 얼마만큼 나와야 될까요? 12V 12V가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어떻게 더 많은 발전 전압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간다고 12V가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일정적으로 일정하게 12V를 내기 위해서 AC 발전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AC 발전기와 DC 발전기 그 사이에서는 크기와 경량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AC 발전기는 작게 그리고 무게도 쪼매하게 만들 수 있는 반면에 DC 발전기를 그렇게 만들기가 좀 기술적으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소형 경량화의 이제 구비 조건이 또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또 맞출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고장이 적고 수명이 길어야 된다. 그리고 동작 시 소음이 적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DC나 AC나 뭐 크게 뭐 비슷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뭡니까 AC 발전기가 좋다라는 것이 이 발전기의 구비 조건에 맞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C 발전기를 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발전 제어 시스템입니다. 발전 제어 시스템. 자동차가 가속을 할 때, 감속을 할 때 등의 주행 조건과 각종 전기 부하, 축전기의 충전 상태를 고려해서 ECM에서 맞죠? 우리가 ECU와 같은 ECM에서 발전기의 발전 전압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발전 제어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통틀어서 어떻게 가속할 때, 감속할 때 그 발전기에서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그림을 봤었던 것처럼 발전기에서 엔진이 빨리 돌 때, 천천히 돌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발전기가 빨리 돌기도 하고 적게 돌기도 하겠죠. 그러한 속에서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전기 부하, 라디오도 켜고 헤드라이트도 켜고 뭐 실내등도 켜고 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축전지에 충전을 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서 많이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자동차의 상태를 이 ECM이라는 놈이 이제 컨트롤 한다는 거죠. 컨트롤. 그것을 우리는 발전 제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차이를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시스템의 적용으로 자동차의 연비는 개선되고 최적의 충전지의 충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제 가속시입니다. 가속시에는 축전 방전 제어를 수행하여 어떻게 축전지 전력을 소비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발전기의 발전 전압을 낮추어 발전기의 작동량을 줄여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속 시에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감속합니다. 감속. 자동차가 이제 멈추려고 한다. 이런 뜻이죠. 축전기의 축전 제어를 수행하여 발전기의 발전 전압을 높여서 어떻게 방전된 축전지를 전압을 보충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가속 시에는 이제 축전지에 있는 전력 또한 소비해 줘가면서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감속 시에는 이제 발전기에서 높은 전압이 방전되어서 그것을 축전지가 받아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차가 이제 코나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거기에서 회생 제동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거의 뭐 이와 비슷한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요. 그거는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축전지의 충전 상태 및 자동차 운전 조건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충전 제어, 방전 제어, 정상 제어 이 세 가지의 수행으로 이 발전 제어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발전 제어 시스템이 그런 게 있구나. 이 축전지와 발전기를 잘 제어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게 이 발전 제어구나. 거기서 신호를 받을 때 ECM이라는 놈으로 신호를 받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발전 제어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각종 이제 센서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배터리 축전지가 있고요. 이 축전지 이제 B 단자, 그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단자에 보면은 이 센서가 달려져 있습니다. 이 네모 박스로 해가지고 이 센서가 이렇게 달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센서에서는 온도, 전압, 전류, 축전 상태 이 네 가지 정도의 관련된 센서를 이제 입력값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입력값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엔진 매니지먼트 시스템 EMS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발전 제어 시스템이 요 값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배터리의 충전 상태 그리고 차량의 가속 그리고 감속하는지 뭐 이런 것들 차속 엔진의 RPM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배터리 충전 전압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놈이 AC 발전기가 있는데 이 여기에서 이제 더 발전을 시켜라 아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전을 좀 멈춰도 되겠다 라는 것을 요 EMS라는 놈이 발전 제어 시스템이 이제 컨트롤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충전지에 어떻게 충전을 많이 시켜라 적게 시켜라 안 시켜도 된다 끌어와라 뭐 이런 것들 또한 여러분들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전체적인 시스템이 발전 제어 시스템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봤습니다.